맡고 있는 플래티넘 에이전트 김나선입니다. 전국에서 사업 사례가 있는데 멀리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기념적인 날인데요. 전 세계 최고 팬인 부자성 로얄 사장님께서, 트럼 로얄 사장님께서 저희 강원도를 방문을 해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한데 행성세 있어요, 행성. 네, 그래서 제 군 생활의 그 모직이 여러분 잘 아시죠? 벌병대, 공병대라는 단체도 다 알잖아요. 공병대에서 근무하면서 강릉, 원주, 속초, 인제, 원통 이 전방적으로 빵카를 지거나 이런 일에 아니면 통신병들을 기가하는 그런 데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이 있는 반사, 지휘정전 그런 일들을 제가 군생활하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 같으면 기억나는 게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아침에 잡으려면 눈 치우는 게 하루에 일과였어요. 근데 참 보람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시크릿이라는 사업 설명회를 제가 해드리는 자리예요.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누군가의 안내에 의해서 이런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이 대학교에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라는 세미나 같으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런 데 가보자 하면 잘 안 오고 싶어요. 또 뭔가 내가 가끔 가면은 시키면은 소위 말해서 내가 뭔가 빠져들면은 손해본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보통 소개할 때 이렇잖아요. TV에 좋은 사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앞에서 사업 설명하는 사람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발언을 쫙 비추면서 뭐예요? 다단계의 피해 사례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저녁에 뭔가 시간을 투자한다 온다 이런 데는 뭐예요? 좀 깨림직하게 여기는 데가 대한민국의 대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범한 내 같은 사람에게 사업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렸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사업이거든요. 근데 유통은 대기업이 많이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간 이유는 유통에 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은 자본을 투자해갖고 유통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가진 것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내가 유통사업에 뛰어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은 뭐예요? 뽀대하게 사무실도 있고, 그죠? 아가씨도 있고, 그래야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그게 사업으로 많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예요? 큰 사업이 된다. 그러니까 SB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생각 때문에 어땠어요?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게 지금 형태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한다는 건 내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전에 들고 온 사람이 나를 꼬셔갖고 아니면 내 때문에 좀 사기쳐갖고 내 거를 뺏으러 물는지, 그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뺏길 게 많은 건지. 네.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앉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인들이 이런 자리에 모셔오는데 뭘 모셔야 되느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소개시키는 시크릿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걸 철저하게 못하게 말려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리네 라고 생각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생긴들은 멀찌감하게 생겼으니까 항상 TV에서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기꾼이 아니라고 이제 제가 좀 증명하라고 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영덕, 대기라는 데죠, 그죠? 천문입니다, 천문. 중학교까지 거기서 나와갖고, 고등학교는 이제 대구에 나왔어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나와요. 네. 좋은 대학은 못 다녔어요.
일반인들은 대부대 같은 경우는 하루 하빨의 학교에 사실. 근데 저는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 대구에서 최고 좋은 대학은 네, 그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네,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건축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 일을 잠깐 우성건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영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해갖고 15톤 다음부터 맹구판 차출해라 앵그로리 하여튼 이상하게 생각한 이 직장차를 제가 10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37 나이에 직장생활에 한계를 느끼죠. 왜? 직장생활에 부자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밥을 대학 졸업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요. 근데 결혼해하고 자녀들이 탄생돼요. 그런데 삶이 애가 태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돈 들어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수입과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했을 때 수입, 그럼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답은 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의 비플랜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데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돈 투자하지 않고 뭔가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 이거든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본이 없어도 된다, 경험이 없어도 된다, 학력을 따지지 않는다,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자격증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네트워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트워크 사업 자체의 기능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뛰어들어간 데가 바로 아메라는 회사입니다. 아메 다 아시죠? 혹시 제가 가끔씩 아메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씩 손 드시는 분 계세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전능기념으로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네, 대한민국의 아메는 상시가가 있거든요. 아메라는 기업을 갖고 피라미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메를 갖고 다단계 회사라고 얘기하면서 아메를 통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양성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1년을 하면서 결과체를 만들어냅니다. 졸업을 시작했고, 파운더스 수석가이고 저쪽 회사에서 주는 직급이에요. 월 수입이 한 2천 정도 돼요. 그 정도 수입되니까 살만하죠. 그런데 제가 그걸 그만둡니다. 또 상식선에서 이해 안 돼요. 아메 하는 사람은 다이몬드 전기국민대 파운더스 수석 다이몬드라는 사람이 수입이 2천이 되는데도 그 사업을 그만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그만둔 이유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비전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월말 마감에 대한 공포예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래 한 사람들 집에 가면 항상 방문 하나가 잠겨져 있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그 방문이 열리는 순간 거기에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바로 마감이라는 구조에 마감이라는 덫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마감을 인위적으로 해나가요. 그래서 필요치 않은 제품들을 마감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형태들을 네트워크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거를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가 내가 물건 사재기 해갖고 집에 이만큼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미화시키고 포장하는 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게 네트워크 오래 한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 사업을 그만두고 다시 여기에 들어가요. 수입차. 영국 수입차에 가고 뭐 하는 걸 뭡니까? 타이틀은 본부장이지만 IBS 본부장이지만 타이틀을 주면서 뭐예요? 여전히 차를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수입차를 판매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돈 있는 사람은 경기에 관여치 않는다는 사실. 서민들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 나오지 가진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차량을 구매하느냐 하면 일식을 구매해요. 1억, 2억짜리. 꼭 돈 없는 사람들이 할부로 하고 리스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차를 팔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삶을 좀 살면 안 될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러받아갖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부러움이죠. 부러워하고 있는 그 나이가 몇이어야 되냐면 54시입니다. 불적 54시다. 애들은 학교를 다 졸업을 시켰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고 내가 통장의 잔고는 보니까 없고 빚만 1억 7,900이 있는 거야.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은 하나는 미대가 나오고 하나는 일본에서 유학 나왔단 말이야. 그럼 직장생활하면서 그 정도 키우려고 그러면 돈 버는 것도 좀 벌어야 되겠지만 나가는 것도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답답할 때에 제가 시크릿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사업할 때 제 고향 친구가 있어요. 이거 할 때 박재청 씨라고 쟤하고 같이 아멘을 제가 스폰서 그분이 파트너였는데 사업을 하셔서 그분이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에요. 근데 11년 동안 하면서 한계치를 느끼고 그 친구하고 제가 그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보험회사에 가고 나는 제기업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왔는데 8년 뒤에 소금통을 하나 들고 와서 저보고 엄청난 사업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이 얘기 있어요. 또 하자 말이야 이 얘기 있어요. 왜냐 11년 동안 걸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대요. 자기는 자기의 논리로서 나를 설득하려 하겠죠. 자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이 특징 니나 하라 그러는데 지금 하면 되는데 계속 찾아오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왜 여러분들 찾아가세요? 여러분만큼은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박재창이라는 사람도 시크릿 때문에 내가 계속 내한테 찾아볼 거라는 감이 딱 잡히는 순간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좋다. 그러면 니 말고 다른 사람 하나 소개시켜도 니보다 먼저 했는 사람이나 시크릿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을 너희들 소개시켜도 그럼 내가 그 직원을 통해서 시크릿을 분석해보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니를 스폰서로 두고 내가 사업을 할게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국밥 먹는데 밥을 먹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국밥이도 지금 뭐예요? 곰탕 종류였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식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거였어요. 그래 자기가 알았다 하면서 밖에 나가고 막 전화를 막 하면서 돌아가고 하는 얘기가 내일 갈 수 있니? 사람 하늘 소개시켜 갈 시간 되네. 된다 그러고.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거는 서울이네. 그 다음날이 월요일인데 나 출근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지 소개시키고 미치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 그래 어차피 마음은 무변해 이번에 한 번만 딱 얘기 듣고 만나보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서울에 가게 됩니다. 서울에 가서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크릿의 창립자 모띠였습니다. 나 유대인 처음 봤어요. 우리 유대인 같으면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막 이래갖고 막 이래 뭐 락비처럼 털이 이렇고 뭐 수염이 이런 사람들이 좀 알잖아요. 예. 거기서 모띠랑 한 3시간 반을 미팅을 합니다. 예, 미팅을 하면서 이건 뭔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사인을 하게 되죠. 사인을 해놓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사진을 보면 박재창 사인 기구조하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인할 때. 그리고 와우팩 사인하고 기구조하고 똑같아요. 해고 늘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시크릿을 분석을 시작했어요. 분석을 하고 난 결과는 뭐냐? 이건 무조건이에요.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부터 직장 다니면서 부업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보통 네트워크 사업은 이렇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나머지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장 돈이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 수입원을 끌어버리고 시작하면요 힘들어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논문호가 암이 그렇게 했다고 고생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부업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지가 얘기하는 그 소금통을 내가 들고 대근 이후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 뭐 만나면서 이 소금통 안에 우리의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우리 잘 살 수 있다. 네. 우리 귀족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정신 차리고 그 나이에 질리지도 않느냐 시작해갖고 얼마 버냐고 내가 물어요. 아직은 돈 벌 게 없다. 하지만 앞으로 많이 벌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이 벌 때 오랍니다. 니나 하라. 내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크릿을 얘기하는 첫 직급을 제가 6개월 만에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시크릿을 통해서 총 벌었던 돈이 109만 원이었어요.
자, 어떠세요? 사업을 6개월 동안 밤으로 돌아다니는데 6개월 동안 돈 버는 게 109만 원.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고 내가 네 환경이고 나는 차라리 내일이 뛰겠다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뭐예요? 분석하고 시작했던 거죠. 정확하게 분석하고 시작했던 결과가 첫 직급을 가고 2개월 뒤에 다이몬드가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블루 다이몬드가 되면서 수입이 월 4천이 넘어요. 그리고 제 사업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빼앗기는 시간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사표서를 쓰고 시크릿의 전업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뛰어들어고 7개월 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시크릿의 최고의 직급, 전 세계에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크라운 로얄의 빈을 달성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역전이 생깁니다. 빚 1억 7,900이요. 4주 만에 나가봤어요. 우리는 주급이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가 매주 주급 들어오면 그거를 은행에 갚으러 가요. 그러면 처음에 목돈 주니까 아가씨가 어머야 좀 이러고있죠. 그 다음 주에 또 목돈으로 또 갖고 와요.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모님 뭐 하세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는 뭐예요? 시크릿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아가씨가 비밀이래 갖고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그 4주 만에 다 갚고 나면 제 와이프가 10만 원을 주면서 아가씨 그동안 고생하세요. 사실은 그 빚이 1억 7,900 10년 동안 내가 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은행 이자를 얼마나 줬는데 저 바보 같은 게 수고했던 아가씨한테 10만 원을 차 삼거나 차값 주는 거예요. 그래 아가씨는 깜짝 놀라고 놀랄 거 아니에요. 다시 물은 거예요. 사모님 뭐 하세요? 저 시크릿. 그 아가씨는 아직도 비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빚이 다 가려지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빚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빚이 다 갚아지면서 돈이 모이면서 우리 매주 주급 들어오잖아요. 주급이 장난 아니거든요. 억 단위의 주급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집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얘기하면 강남 정도 외국 가면은 수성구 한남동에 80평 아파트로 15억을 현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차 팔던 제가 벤저 S500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제교를 타고 딸내미도 벤저를 타고 온 식구들이 우리 집에는 온통 수입 차 팔입니다. 이거 그 자랑하러 가면 아니에요. 과거에는 차가요 부의 상징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뭐예요? 차는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에요.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왕님은 뭐예요? 티코 타고 두드러 박는 게 빨리 죽을까요? 벤츠 S500 타고 두드러 박는 게 빨리 죽을까요? 그 차이에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차는 이유는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제주도에 가갖고 우연찮게 힐링 공간을 위해서 펜션을 하나 샀어요. 네. 36평 펜션을 하나 사면서 그 옆에 땅을 같이 샀거든요. 근데 그게 몇 개월 뒤에 신제주공항 발표됨으로 인해갖고 땅값이 10배 이상 올라요. 땅이 또 없어요. 그 땅을 살아야 돼. 그래서 박재창 사장님한테 제가 170평을 주고 고객에 그대로 주고 뭐예요? 별장을 짓줬어요. 박재창 사장 지금 멋지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옆에 또 나도 별장을 짓고 있고. 얼마 전에 박재창 사장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몇 년 뒤에 우리는 미국에 가 살기로 했어요. 왜 미국에 가냐? 공부하러 가요. 60전에 우리도 학문을 좀 공부해보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학문을 좀 공부하면서 거기서 언어도 익히고 공부도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뭐요? 시크릿을 사업하자. 그리고 집도 하나 사놓고 프로모션을 하자. 파트너들에게. 다이몬드 이상 되면 뭐예요? 그걸로 초청해갖고 일주일을 쉬고 가게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 번도 못 가신 분들 하와이에 한번 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열심히 하실 때요. 이 얘기는 뭐냐? 사업까지 4년도 안 됐어요. 제가 사업을. 만약에 내가 사기꾼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벌써 잡혀가더라. 시크릿을 통해서 피해받는 사람 내가 땡코 한 방울씩만 때려도 그래요. 제가 한 10만 대를 받겠지, 그죠?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런 사업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소리를 너무 장황하게 했어요. 자, 볼게요. 내돈 마케팅을 이래요. 밖에서는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 다 이거예요. 내돈 마케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방문 판매 법률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계몽하기 위해서 법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2조 5항과 2조 11항에 다단계와 내떡에 대한 정의를 법률명으로 제대로 구분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조 5항에 보면 다단계란 이렇게 얘기해요. 판매원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원을 모집하는 형태를 다단계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리리코스 화장품 판매하는 아줌마 있죠? 예, 그런 아줌마들을 모집해갖고 그 아줌마들은 물건을 팔아요. 그럼 지 혼자 파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순이 엄마, 또리 엄마나 주위 사람들 모시고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 용품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합류하면서 같이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물건 파는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중간 이익금을 갖고 가는 것을 다단계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떡 사업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져 있는데요. 사업 권유 거래라는 용어를 이어놨습니다. 내떡 마케팅을.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사업자, 판매자,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할선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내가 이걸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 정보와 기회를 남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내떡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아메, 뉴스킨, 허블라이프 전부 다 내떡에서예요. 근데 내 주위에서 아메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전부 다 물건을 팔러 오죠. 그죠? 정수기 들어와, 이번에 정수기 줬다, 이 공기청기 줬다, 야, 뭐 해라, 이래가 막, 요리 막 경기 내고, 킹콩 내기 팔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남편 건강 안 좋지, 혈압이 안 좋네, 오메가3를 먹어야 돼. 오메가3를 한 개가 안 돼. 다블엑스 같이, 비타민 같이 먹어야 돼. 이래고, 한동안 먹거든. 이거 매일 당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친구 위험하면 걱정이 돼. 이게. 뭐야, 또 한나에 제가 내가 얼마를 사줘야 체면 치료를 할까? 아,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왜 그래 되느냐면요. 아미도 처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이미 소비자 시장이 형성되어 버린 타이밍에 경우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자 시장이 형성되기 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면요. 사업자 구축의 단계일 때 그때 비즈니스를 스타트해야 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소개받는 시크릿은 어느 타이밍에 왜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말리는데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인들은 무조건 하라고 얘기해요. 유통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말리니까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지인으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벌써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인들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전화하면 빌기 전화 받아 얘기해주고 매일이면 이근희 회장이 그래 하고 매일 답장을 이래 하여 이런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위에는 만만하고 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35에서 모여가고 커피 마시면서 노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순위만 하고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구도 만났고 여지 그 갔다 또 기는 일 먹고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들 얘기해요. 아이고 새벽 밤째 뱅이돈 아줌마 루비통 샀다. 짝퉁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어머니 욕했다가 남편 욕했다가 아들 자랑했다가 전부 다 이런 일이. 예. 그 모임에 와서 혹시나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있는데 야 이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미래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예. 그럼 누구 얘기 믿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얘기 믿어야 될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얘기 믿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 얘기 맞죠? 네. 내 자식이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놀아라고 얘기 안 해요. 하죠? 네.
그럼 내가 부자 되고 싶으면요. 부자의 줄에 서라 그러잖아요. 그 부자들의 습성과 부자들의 생각을 이해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내 주위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증명시켜볼게요. 제가 네트워크마케팅 유통사업을 했죠. 그러면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감지하시면 유통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물건이 만들어지면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 모집하다 보면은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니까 소비자는 뭐야? 소매점에 가고 구매하는 형태의 이 유통관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비자는 뭐예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물건을 싸게 쓰고 싶은 소비자의 권리. 그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유통은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형화의 분야 현실. 이 맛도 공표했습니다. 우리 여기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싸니까. 자, 이게 왔는데 지금은 뭐야? 싼 거보다 편리성으로 더 추구하는 사람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유통이 거예요. 이제는 집에 앉아갖고 광고 보면서 TV 홈쇼핑 보면서 물건 보면 이거 중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임박 이래갖고 1분 나오면 가슴을 툭툭툭 하고 물건 막 주문해갖고 어때요? 물건 막 사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 쇼핑. 우리 세대, 저는 이제 57이니까 7080 세대라 그러잖아요. 1990 세대인데 우리는 인터넷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어때요? 인터넷은 강하죠. 네. 동전의 제품을 사이트에 들어가고 최고 상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내 인터넷 득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득보는 형태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물건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나로 봐서 지출이에요.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지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출을 한다는 얘기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유통에서 내가 어차피 필요한 것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고 좋은 유익한 정보를 남에게 공유해야 한다면은 내한테 통장으로 돈까지 이어주는 그런 유통이 있다면 하시면 하지. 그 정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형태냐? 이 형태예요. 물건이 만들어지면 소비자에게 더 직접적이게 직구하겠다는 게 다이렉트 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에게나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단골 손님에게만 그 가격대에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단골 손님이 바로 회원들에게 싸게 드리겠다. 그 대신 잘 보세요. 이쪽 유통은 이 중간 유통관계 다 생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물건이 만들어져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만들어도 그 제품이 소비자 손에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바로 회원들의 몫으로 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사용해보고 좋으면 뭐예요? 입광고 해도록 얘기해요. 입광고. 그걸 갖고 우리는 부전광고라 그래요. 부전광고는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광고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래 엄마가 TV를 탁 집회 냉장고로 강박을 받았어. 유명 타자들 박수 이겼다 갔다 이겼다. 좋겠다. 우리 집 냉장고가 그렇게 됐어. 옆집이 순위가 지금 물어요. 그 지필이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물어야 안 물어요? 순위 엄마가 집회를 내고 정말 좋지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순위 엄마가 이거 사지 마. 근데 이거 사갖고 피보고 있다. 이거 가면 사요 안 사요? 입에 딱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브랜드를 보지를 않고 그거 바로 결정하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평생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리해드려요. 영덕하면 생각나는 뭐예요? 대게. 충무. 김밥. 네. 명동. 칼국수. 명동 닭갈비라고. 춘천이 닭갈비지. 명동 칼국수. 네. 장충동. 족발. 오케이. 천안. 넘어가자. 강원도. 그거래요. 감자. 누구나 잘 알죠. 이거 우리 수없이 강구해가 살아왔지만 내 대통령으로 이어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걸
제대로 알고 하면 뭐예요? 돈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런 물류 비용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 약 7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그 700만 명이 이런 유통을 통해서 일으키는 매출이 5조 3천억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 그 중에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35%를 돌려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돌려받았어요?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독식하던 그 유통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받아갔다는 사실이에요. 1조 5천억 거의 감이 안 오죠? 혹시 통장에 이런 거 있어도 마음이 부자인데 9,999억 다음에 2조를 돼요. 어마어마한 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2020년 되면 이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원가입하는 사람들이 약 1,5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1,500만 명이 한국에서 일으키는 매출이 약 15조 원이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그럼 볼게요. 1,500만 명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4인 가족 잡으면 부모가 가정에 한 사람은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이, 딸이 이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이게 주 수입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면 엄마나 딸이나 아들이 아버지 왜 다른 게 해요? 그건 아버지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15조 같으면 그 중에 약 5조라는 돈을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드리려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기 잘 안 믿으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고,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 알아봐. 몇 시? 6시간 기다릴게. 아침 내가 확인사 사람에게 전화하는 그 순간부터 전화가 불통이에요. 문자를 해도 통 씹어버리면 없어. 그 중에 다른 사람인데 이게 뭐 등단한 다른 사람도 전화를 안 받아.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페르토의 법칙은 80대 20의 법칙이 그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20%와 못 사는 사람들이 80%. 그 형태를 보면 80%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 노력한 거를 20%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돼요. 볼게요. 여러분 쿠팡 11번가 G마켓 하나 하고 싶죠? 그거 하면 떼돈 버립니다. 근데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1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 없이 1조를 투자할까요? 굉장히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1조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자본력이 됩니다. 쿠팡에 하는 일을 볼까요? 쿠팡은 하는 게 뭐예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원수를 노리는 수많은 생산업체들이 있겠죠. 그 업체들이 제휴를 합니다. 그러면 회원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고 수많은 업체들이 제품을 분석하고 최고 좋은 가격대에 구매를 회사와 회원이 달렌트를 구매해요. 모든 물류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택배도 회사에 시키고 다 하죠. 몇백억이든 그러면은 몇백억 벌고 싶으면 쿠팡 만드세요. 자본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 문제요. 쿠팡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크릿이 그 기능이다. 나는 이 정보를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알려줘요. 그 지인이 그걸 알고 또 누구 다른 지인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시크릿은 나를 매개체로 시크릿에 회원가입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회원들은 나와 거래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거래해요? 시크릿이라는 회사하고 거래해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되었으니까 회사에서는 뭐예요? 그 수수료를 주겠다 이거예요. 주는데 얼마나 주느냐? 매출에 35%를 주겠다. 어떠세요? 구미가 딱 있으니까 그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는데 자본력이 없으면 뭐예요? 발품 팔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니들을 이용하니까 뭐야? 내 입으로 계속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말기 못 알아먹는 사람 있으면 패스시키고 말기 알아먹는 사람 있으면 뭐야? 나처럼 또 이렇게 하게 만들고 이게 이 사람이 처음에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하니까 남이 안 믿어들고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속상해. 기가 막힌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이렇게 모시고 하다 안 오니까 이게 답답할 뿐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대는 뭐예요? 변화된다. 유통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30년 전에 제가 대응하는 매장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을까요? 30년 전에 내가 미국에 가고 월마트는 대형 할인 매장을 보고 여기 와고 미국은 유통이 이렇게 크는데 앞으로 한국도 이렇게 올 거라고 얘기하면 정말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때요? 자연스럽게 당연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유통이 주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현실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죠? 무슨 얘기예요?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현실에 안 왔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소수에 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옵니다. 80% 이상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은 변해지지 않아요. 항상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길이라는 책자에서 21세기가 되면 프로슈머의 시대가 등장되면서 우리 소비자들도 생산자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고 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야들이 주인의 시대. 지금은 야들이 주인의 시대. 앞으로는 소비자가 주인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확 변화 안 된단 말이에요. 서서히 변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눈치채는 사람은 할 거고 눈치 못채는 사람은 뭐래요? 어떤 경우는 깨구리 중탄해요. 자 보세요. 변화 갑자기 되었어요. 물을 다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깨구리 팔 나가요. 안 그래요? 급한 변화가 있으면. 근데 이게 찬물에 의해갖고 깨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지피게 떳떳하게 하면 깨구리 나네. 그러니까 고기의 변화 적응을 해갖고 삼겨줍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급하게 오지 않는다고. 서서히 하고. 그러면 그 변화를 눈치채려면 뭐예요? 공부를 하고 정보에 민감해지죠. 근데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정보에 민감 안 하니까 오고 좀 민감한 인간이 얘기하는데 가 들어보자 이 얘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이해되시죠? 네. 유통이 이렇게 또 올까요? 네. 지금 직구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삼성에 그 TV 하나가 200만 원 넘는 게 직구 들어오면 어때요? 7, 80만 원. 이유가 뭘까요? 유통기업이 다 빼고 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유통기업입니다. 문제는 뭐냐? 유통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비자가 알잖아요. 소비자가 알아야 그 제품을 구매하는데 여기는 이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회원에게 맡겨놨고 그 회원의 역할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유통경비를 그 사람이 기출했다. 이 얘기. 자, 회사를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약 3,0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합법적인 회사는 136개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불법적인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봐왔던 다단계의 피해 사례 이러면서 소개되었던 수많은 일들은 전부 다 불법 쪽에 들어가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불법에 들어갈까?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공짜 심리 때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이팔 사건 아시죠? 제가요 조이팔에 대해 잘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조이팔이가 있는 줄 몰랐어. 기가 막히게. 네. 조이팔이가 됐으면 뭐예요? 투자하면 투자의 부담감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금융 다단계라고 소개되시죠. 볼게요. 그걸 우리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해갖고 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허가제 준 기관들은요, 은행과 증권회사와 또 하나는 뭐예요? 보험회사 이해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요즘 뭐 전자화폐니 코인이니 뭐 이러면서 투자하고 뭐 그
전부 다 불법 유사 수신행위입니다. 문제가 되다 터지면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 얘기예요. TV에서 터지는 거 전부 다 그런 덕분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뉴스인 허블라이프 시크릿 하면서 피해봐갖고 농성해갖고 TV 나오는 거 봤습니까? 합법적인 회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불법적인 회사에 움직인다. 자 그러면 내가 합법적인 회사 130개 중에서도 어떤 회사에 몸담고 사업 파트너로 일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그러려면요 회사를 찾아내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첫 번째가요 합법적인 회사. 당연하겠죠? 우리나라에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두 개의 단체에 가입된 회사만 합법적인 회사. 자, 두 번째는요. 취급하는 제품이 생활 필수품이 되어 있는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필품의 정의.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제품이 생활 필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에 떨어지면 뭐가 일어난다? 네, 재구매가 일어난다. 이 얘기. 재구매가 일어나줘야 어떻습니까? 수익이 발생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게요. 내부제가 중심이에요. 정수기가 있습니다. 끝내주고 근데 필요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자, 근데 다음 달에 뭐예요? 끝내주는데 다음 달에 정수기 한 번 사고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매출을 이렇게 보너스 받으라면 또 하나 사갖고 화장실에 달래요? 그러면 내부제가 중심되면 사업성은 없다. 생필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들 생리대. 생리대 한 개가 주품목이면서 사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회사에 등록이라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봅시다. 생리대는 남녀노소가 다 쓰는 생필품이죠. 남자는 생리대를 안 씁니다. 시작하지 않은 아도 안 써고요. 끝나는 할매도 안 써. 사용하는 사람도 365일을 쓰지는 않아요. 맞죠? 그럼 사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어떤 품목을 들어야 되는지 잡게요. 생필품인데 이 제품의 질이 끝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좋다고 생각했는데 소개를 시켜 치약을 썼어. 한 달을 딱 쓰고 나니까 입이 이만큼 부었어. 다음 달에 제품이 떨어졌다고 그거 사고 싶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품의 품질이 특출하게 좋아야 제품이 떨어지면 그 제품 아니면 안 돼라고 해요. 그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크릿의 제품에 면세점에 들어가 있다. 그런 뭐예요? 명품이다. 이 생각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 막 들어온 기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막 들어야 되는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느냐면 막 들어오는 기업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선점이라는 유리한 도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는 이거예요. 선점해놨어요. 꼭대기층이 멋지게 선점했는데 1년 딱 했는데 회사가 자빠졌어요. 철수 망해가버렸어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점을 하되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력, 회사 경영자의 방침, 사고,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신용 등급 정도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돈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분석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거 분석 안 한단 말이에요. 중에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덜렁하다가 뭐야 어들한테 그만두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비록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사업이에요. 사업은요. 자 보세요. 자본을 투자해갖고 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어때요? 실패하면은 온 가족의 불불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악구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 이것도 사업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분석하고 시작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은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내 시장이 하는 사업이 시장이 한국 시장의 한계성을 느껴 시장이 한국이 다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내 사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걸리는 내 그룹의 매출도 내게 되어야 글로벌로서의 사업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요. 회사가 돈 주는 구조예요.
35%를 갖고 돈을 돌려주는데 어떤 식으로 돌려줄 거냐? 그건 회사 지 마음이에요. 근데 돈을 돌려주는 구조 속에서 회사가 중심이 되는 마케팅 구조로 짜놨는지 사업자가 중심으로 되는 마케팅을 짜놨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마케팅 플랜이 있는데 과거의 마케팅 플랜을 좋은 점을 이쪽에 같이 녹여놓는 이런 마케팅. 그 중에 21세기 최고의 빠른 마케팅이 바로 바이너리라는 마케팅. 두 줄을 남긴다. 내가 사업을 두 줄 이상을 절대로 못 벗어나는, 옆으로 못 펼치고 오직 두 줄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추구하는 회사들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띠를 만나고 난 뒤에 저는 네트워크 경험치가 11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메를 통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굉장히 분석해보고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당군 1회로 네트워크 출발하면서 이 5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사업자들에게 다가오는 기업은요, 시크릿 운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할 수 있겠어요? 했죠. 만약에요, 시크릿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5가지를 만족 다 시키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회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시크릿 이해는 아직 없습니다. 자, 창립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뭐예요? 수전노, 돈의 밝은 민족. 예,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영화사까지 다 잡고 있는 민족. 전 세계 부의 30%를 갖고 있는 민족들. 은행, 주식, 펀드, 선물, 옵션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동, 곡물 파동, 석유 파동, 금 파동 뒤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지능 게임은 승부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철저히 분석해보고 이기는 게임만 들어간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 말로 뱉어내는 거는 생명처럼 지킨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볼게요. 이 회사의 오너가 유대인인데 둘 젊은 형제가 2005년도에 미국에 본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시크릿 스파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국 자기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 있는 미네랄과 머드를 갖고 스킨케어, 화장품과 바디케어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백화점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자, 팔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왜? 미네랄 화장품. 미네랄 화장품의 특징은요, 발라보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 우와, 뭐 이런 게 있노? 막 이래갖고 이게 입에서 입으로 막 소문을 나가고 이 나라들에서 계속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년 만에, 2011년까지 6년 만에 40개 나라에,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40개 나라에 언어, 문화 다 틀려요. 그 나라 시각층에 다 통관돼야 그 나라에 판매가 되잖아요. 6년 만에 40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 900개 매장을 통해서 누적 매출 1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 자, 그렇게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백화점, 쇼핑센터, 면세점을 통해서 잘 나가는 이 브랜드의 오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2011년도에 앞으로 유통이 어떻게 갈 거냐 이 얘기죠. 그걸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다이렉트 채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때부터 이 회사가 또 하나의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게 뭐냐?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코스가 아닌, 소위 말해서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채널을 하나 또 오픈한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시크릿 다이렉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라는 회사를 두고 미국에 직접 판매 방식으로 스타트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나라 멕시코를 그 다음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눈뜨 바라봅니다. 자, 전 세계 브랜드의 매출이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났냐고 분석해 보니까 60%에서 80%가 아시아권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분석해 보니까요, 아시아권은 유교권 문화사상, 학연, 혈연, 지연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매출이 거의
각 브랜드마다 아시아에서 많이 일하는데 아시아 중에서도 15억 인구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 좋은 먹어야 되는데 라고 또 보니까 뭔가 아시아의 허브, 교두보 역할을 할 나라들을 먼저 스타트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에 들어갈까 일본에 들어갈까 저울질을 하다가 한국에 탁 자리 잡고 아시아의 첫 번째로 시크릿 다이렉트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세 번째로 한국을 오픈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크게 느낌표를 두고 딱 쳐야 돼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첫 번째로 오픈했는 게 내가 시크릿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갖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요 시크릿 사업의 크기를 다 봅니다. 회사 연령이 빌어볼게요. 만들었죠 회사를. 저보다 2011년도에 지금 900개 매장이에요. 매장 판매하다가 직접 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미국 오픈하고 멕시코 오픈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한민국 오픈. 그리고 캐나다를 오픈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도 안 믿으니까 답답해서 뭐예요? 매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없네요 한국에. 이래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제주도 중문면세점에 입점을 시킵니다. 특이한 것은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지만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는 시크릿이 유일합니다. 면세점은 아무 제품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행 갈 때 면세점에 물건 많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명품이라는 걸 인정하고 싸니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입점을 딱 시키고 그 다음에 호주를 오픈하고 일본을 오픈하고 원래 일본 오픈 뒤에 독일을 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베트남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 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는 뭐예요?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도 있고 거대한 차이 난다고 차이 다른 나라들하고 차이 난다고 차이나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자, 회사 갖고 있는 신용 등급이에요. 이 단체는 뭐냐면 BB.org라는 단체는요. 우리가 아는 DNB, 도네 브레드스트리스 그 신용 회사를 평가하는 그 기관 아니면 S&P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그런 단체가 아니고 이거는 소비자 단체입니다. 미국에 있는 국미 소비자 평가 단체가 신용등급 비영리 단체고요. 역사를 굉장히 오래돼요. 소비자의 손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시크릿 다이렉트가 A 플러스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의 삼성도 A 플러스라는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초인류 기업의 정도의 신용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급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사업 파트너로서 안심하고 사업을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보여드릴 매장이 전 세계에 이런 매장들하고 백화점 2층에 있는 매장들이에요. 아시아권도 있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데는요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매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크릿을 아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해외여행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면세점을 통해서 명품을 알고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 나는 평범한 것을 거부해. 나는 더 좋은 제품을 쓸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뭐예요? 딸이 있어도 뒤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크릿을 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자, 제주도에 있는 중국 면세점.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왜 면세점에 입점되어서 여기에 제주도 면세점에 입점될 정도로 제품이 우수하냐면 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류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중국만 사이 이스라엘 요르단 사이에 48km, 17km 되는 거대한 호수 마치 바다처럼 크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 여기는 생명체가 못 삽니다. 못 사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물의 용도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죠. 근데 이 사이가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짜워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버려놨던 이 지역에서 지금 뭐예요? 굉장히 사이가 뜨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영 TV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483회편에 뭐예요? 사회편이 방영되고 SBS, MBC 전부 다 사회를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소개시킬 때 그 내용이 뭐냐? 각종 피부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물에 들어갔다가 오면 호전 반응 내지 완치의 효과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 안에 녹아져 있는 미네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26종류의 미네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12종류의 미네랄은 오직 사에서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상품화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얘기죠. 사회가 아니라 미네랄이 인체에 이런 영향을 미친대요. 뼈, 근육, 피부, 그리고 혈액을 구성하는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은 체내에서 생성이 안 되고 외부로부터 갖고 와야 돼요. 체내에는 4%의 미네랄을 필요로 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유네스코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몸에 미네랄을 집어넣어야 돼요.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갖고 오는 방법 3가지. 정맥주사예요. 혈액을 통해서 바로 미네랄을 넣는 방법 채워줬습니다. 비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는 방법,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아니면 각종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 예상하게 돼요. 먹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흡수율이 2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80%가 배출. 그러면 먹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피부로 먹는 방법. 일명 피부를 바르는 자체가 뭐예요? 먹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걸 증명해 드립니다. 코브라 독이 있고 코브라가 살아있는 코브라가 있습니다. 내가 코브라 독을 먹는 게 빨리 죽을까요? 코브라한테 팍 물리는 게 빨리 죽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물리는 순간 독이 피부를 통해 들어가고 혈을 통해서 그만큼 효과가 훨씬 더 있는 게 피부에 독포시키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 덩어리를 몸에 바르니까 뭐예요? 몸에 변화가 생겨요. 어떤 때는 왜 이래 좋다.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너무 좋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아토피 환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죠. 시크릿이 아토피 협회 공식 후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네랄을 보내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몇 가지 여러분들 보면서 가다가 뭔가 까다다다다 떨리세요. 자다가 지가 나세요. 전부 미네랄 부족입니다. 뭐야 이상하다. 이거 나 다리랑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은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미네랄이 중요한 게 이제 증명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할 경우는 뭐예요? 미네랄로 만들어나는 브랜드 제품을 서식에만 하면 뭐예요? 치유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시크릿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4가지 특징 중에 그 중에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사항이 바로 이 마크. 이 마크는 모든 제품의 용기에 찍혀져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파라벤 프리입니다. 파라벤 공짜가 아니고 파라벤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파라벤이 하는 기능이 뭐냐는 거죠. 파라벤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슨 암적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파라벤은 합성 방부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천연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사용하는 순간 산소와 결합되기 시작하면 뭐예요? 상하기 때문에 상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방부제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이 방부제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고 그게 돌고 돌아가고 뭐예요? 암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십니다. 왜 그러냐? 파라벤의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자 구조가 비슷합니다. 파라벤이 몸속에 들어오면 내 몸이 정상적인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교란 상태로 일어나고 이 파라벤은 지하고 같은 성질의 세포로 자꾸 발달시켜요. 그래서 뭉쳐지기 시작하죠. 돌고 돌다가 림프 안에 쌓이고 하다 보면 가슴에 유방암이 생기고 장모가 생깁니다. 이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엄마 세대는 암 환자들이 없었는데 유방암, 장모암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야 뭔가요 특정암이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알아도 암은 없고 그래서 지금
일반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 뭐예요? 파라벤 때문에 그렇더라. 암 환자들 수술하고 둥근이 뜨다가 분석해보니까 전부 다 파라벤 들어있더라. 그럼 그 파라벤이 어디 있노라고 딱 보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과 화장품에 들어가 있더라. 이 사실. 무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침에 자고 양치하는데 파라벤, 산포하는데 파라벤, 린스하는데 파라벤, 홈크리싱에 파라벤, 비누에 파라벤, 바디 샴푸에 파라벤. 이거만 말아요. 나오면 찍어 발라야 돼요. 스킨에 파라벤, 로션에 파라벤, 이거에 파라벤, 전부 파라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식약청 기준이에요. 한 품목에 0.8%까지 들어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허가를 내주는 게 우리나라 식약청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이게 있대요. 유럽연합에서는 0.8% 안전하다 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0.19%를 낮췄어요. 노르웨이, 덴마크는요, 애들 용품들은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잘 볼게요. 한 제품당 이거를 허가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가짓수가 몇 개 정도? 지금 통계 잘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사람 26가지 쓴단 거예요. 왜? 화장품 개수가 많을수록 뭐예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0.8%밖에 안 되면 보통 우리가 화장 잘 먹으라고 한 제품 바르고 두드리고 또 한 제품 바르고 두드리고 계속 이렇게 두드리기죠. 잘 먹으라고. 뭐예요? 0.8% 계속 집어 있는 거예요. 뭐 하루에 20가지, 6가지 집어 넣으면 몇 프로가 돌아요? 그게 체내를 혈액을 부족합니다. 그리고 침착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서 돌연변이 일으킵니다. 그게 암이라고 사무엘 암협회 회장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에서가지고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과 화장품에 발암물질이 있는 줄을 일반인들은 모르고 이 사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원래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소비자님들이 알아서 현명한 소비 생각을 하시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볼게요. 정부 차원에서 못 쓰게 만든 거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필품을 만드는 건 전부 우리나라 대기업, 대한민국은요, 대기업 유해진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면 내 자식뿐만 아니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면 파라벤 있는 제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파라벤 없는 제품을 골라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내 가정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크릿은 뭐예요? 방부제가 없다고 그래요. 왜 없을까라고 분석해 보니까 시크릿의 원래는 뭐예요? 5,000년 동안 축적된 소금 덩어리입니다. 작년 여름에 마늘 장같이 나갔어요. 올 여름에 꺼내 먹었습니다. 맛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솔트가 소금이 천년 방지.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소금이 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TV를 보면은 몇 대째 내려오는 된장 소리가 있죠. 된장 요만큼이 억수로 비싸죠. 몇 대째 내려오는 된장. 사이에 소금 5,000년 동안 가격을 비교되겠어요. 연간 50만 명이 간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돈 없고 시간 없잖아요. 그런데 모티가 아이작이 그걸 사이에 그 모든 물건을 용기에 담아갖고 온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가고. 지금 그것까지 안 가고도 가정에서 그거와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죠. 많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알려주는 게 사업. 그죠? 처음에는 말기 모아라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돈 109만 원밖에 못 받았지. 계속 그걸 알리는 일을 하니까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인생이 자,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 제품 구원이 있어요. 한 60년까지 됩니다. 제품군이 이건 이제 몸에 관계된 거예요. 모발하고 몸에 관계되는 거, 이거는 얼굴에 관계되는 거, 이거는 안티에이징이라고 굉장히 피부를 뭐랄까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보톡스나 필러 맞기 전에 피리가 한번 해보라는 게 리카바예요. 15분의 기적. 바르기 전에 사진 찍고 발라놓고 15분 뒤에 10분 안 뒤에 사진 찍으면 뭐야? 엄마야 내주는다. 내가 느낍니다. 보톡스 맞지 말고 필러 맞지 말고 이거래. 15분 만에 그런 일을 일으키는 제품들이니까 사람들이 와, 이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이 와, 그 사람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던질 샘플을 던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내떡 사업인데 그 베이스에 제품이 끝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일어나. 그런데 이건 뭐예요? 5,000년 동안 축적된 소금들이 하고 뭐 들어가고 만들었으니까 탁월할까요? 안 탁월할까요? 꼭 이래 약장사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17이에요. 제가 시크릿 사업 하기 전 얼굴과 지금 얼굴이 제 파트너 중에 비포 애프터라고 막 사업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딱 보면요. 야, 이거는 인간의 기적이다. 얼마나 제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진지 아세요? 제 친구들 만나면 어떤지 아세요? 거의 할아버지. 그럼 가끔 만나면 모임이라는 게 이래요. 야, 진짜 피부 좋네. 어느 성형외과 갔다 왔나 봐. 이하거든. 내가 하는 얘기 뭐예요? 시크릿이다. 비밀이다 얘기 듭니다. 관심 없는 사람 나 얘기하면 그렇게 살다 가라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모발에 관계된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고데기가 있습니다. 이 고데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 고데기 만들어서 일주일에 200번 정도 진동을 일으켜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제품인데 제품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 제품을요. 시크릿 네트워크에 올라가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요. 중소기업 품질은 우수한데 강국에 오거나 팔로 개척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브랜드들은 저희가 제외해서 나라가 됩니다. 자, 여기에 많은 점이 빛, 이거 일반 빛이 아닙니다. 데이지 트레이로 만드는 빛인데요. 아, 은폐 이런 거 아니고 샥 그래서 은폐가 샥 기질이 빛이 자, 골드라인 24K 금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죠. 금이 얼굴로 온통 도배가 되면 얼굴이 좋아질 때 나왔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요번에 일본 가고 전번 달에 일본에 가고 호메이상이라고 일본에 60대 사는 분이신데 진짜 고급스러운 샵을 해요. 그분이 로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샵에 미팅 때문에 잠깐 갔는데 그분이 저를 누구라 그래갖고요. 자기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온통 얼굴에 금방울질을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요걸 하는데 얼마 받느냐 하니까 이렇게 35만 원. 온통 여기서 여기까지 금으로. 금 종이 이래 그래 막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파트너를 구경했잖아요. 근데 이게 붙여놓은 게 다 스며들고 없어요. 신기하다고 파트너들이 얘기하고. 그만큼 금은 좋은 거예요. 그 가루가 들어가 있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화점에서는 하나씩 얼마씩 팔리냐면 80만 원. 자, 재밌는 것은요. 이걸 네트워크 채널에서는 세계 합계가 얼마 배우는 게 주느냐? 68만 원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회원대가 서로 소비자만 해도 엄청나게 이득 아니에요. 근데 서부고자와 강화력과 사배라고 얘기했죠. 이 제품은 아직 한국에 입시 500세 때만 판매됐다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만큼 이해가 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크릿 사회라는 원료를 갖고 스킨케어, 바디케어로 출발한 브랜드가 시크릿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제품이 먹는 소금이 들어옵니다. 사회 지역의 미네랄 소금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추운맛, 매운맛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네랄 치약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딱 두 번 먹어요.
아침에 한번 먹고 저녁에 먹는데 기능이 틀립니다. 아침에 먹으면 에너지 활력을 나타내는 몇 가지 세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저녁에는 뭐예요? 디톡스 효과와 힐링의 효과를 주는 그런 브랜드로 나눠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크릿의 특징이 뭐예요? 제품 특징 먹어보고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응에 기대됩니다. 건강 보조 식품은 아침에 막 굉장히 용처럼 치듯이 밝아지고 좋아진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즉각적인 효과.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내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로 들어가요? 소비가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회사는 만들 수 있는 페퍼의 양이 한정된 종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볼게요. 나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넥타이도 매야 되고 양복도 입어야 되고 힙도 차야 되고 신발도 신고 속내도 있고 반수 나지고 다 입어야 되죠. 근데 회사에 다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걸 사잖아요. 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시크릿이라는 회원이 이만큼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회원들은 골수 분자들입니다. 무슨 골수 분자? 시크릿의 골수 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질의 제품을 다른 브랜드를 절대로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골수 분자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수많은 브랜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회사들이 우리와 파트너 좀 맺읍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라면, 김치, 된장, 다. 그러면 회사는 뭘 선택할까요? 동질의 제품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 그죠? 공정 과정을 더 거친 최고의 품질. 거기다가 뭐예요? 가격도 싸고 그 중에 일부분을 회원에게 돌려줄래 안 줄래? 몇 프로? 오케이 하는 기업들만 뭐예요? 제휴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하나 쓰는 건 얼마 안 되겠죠? 근데 내 나로부터 회원이 100만 명이다. 세월이 지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럼 100만 명이 묵어져주고 입어져주고 씻어져주는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미국에서는 애플 그죠? 애플이 제휴되어 있습니다. 시크릿 회원들은 애플 제품을 사면 15% 할인이에요. 모든 제품을. 막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유대인들이 하는 유대인들 특징이 뭡니까? 가족 공동체 올라가 굉장히 잘 되니까 자기들 민족들끼리 뭉치고 이런 건 최고입니다. 스타벅스의 주인은 유태인입니다. 스타벅스가 시크릿의 주인이 딱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옆에 카페베네가 있고 저기에 그 파스쿠치가 있는데 스타벅스는 활력에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마시는 거예요? 땀을 흘려가면서 야 우리 미팅 전체 대거를 보고 저는 또 스타벅스 활력에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우리 먹는 커피가 뭐예요? 매출이 되어버리는데 보너스 돌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품이 적을 때 하라라고 얘기해요. 네. 제품이 적을 때 시작하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제품이 런칭될 때마다 매출이 올라가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특징이 뭐예요? 회원이 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회원이 적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소비자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뭐예요?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달 뭐예요? 새로운 신상품의 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매출은 뭐예요?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내 수익도 뭐예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내가 제대로 믿음과 확신 갖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하면 뭐예요? 이런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나라가 오픈됨으로 인해 전 세계 매출을 여러분들 발랄에 모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 회원수가 나중에요. 전 세계 72억 인구 중에 최소한 여러분 회원수가 1억 명만 되시죠. 소금 한 통을 써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회원들 오늘 전부 다 반신욕을 해가지고 소금 한 통을 다 가요. 이렇게가 나가 떨어집니다. 아침에 양치 다 하죠. 미네랄 체크하고 다 1억 명이 양치하죠. 온 가족이.
그러면 치약이 몇 박스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멘토사. 돈 얘기를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돈 얘기는. 왜? 마케팅은 돈 드는 구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번 들어가고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시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풀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회사가 어떤 마케팅을 추구하는지 회사의 마음이라 그랬죠. 잘 보세요. 이 마케팅을 우리는 아메 뉴스킨 허블라이트 전부 다 오래된 회사 이 마케팅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케팅이 이때는 옆으로 펼치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맥도날드 본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맥도날드 체인점을 많이 오픈해야 돈을 버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어떻게 해요? 이때 사업하는 방법을 갖고 이렇게 해서 롱타임 비즈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혼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밥에 짜투리 시간 투자해갖고 5년에서 10년 정도 명의 투자해갖고 그렇게 돼갖고 이 회사 300만 원 정도 넣으면 괜찮지 않겠나는 원리로 접근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 당시에는요, 가장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해갖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뭐예요? 내가 월급 받아갖고 먹고 살고 아들 공부시켜 시집 보내고 퇴직금 은행에 열어놓고 그 이자 갖고도 뭐예요? 노후 대책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했다. 그런데 시대가 어떻다 그래요? 명태, 조태, 황태, 태점, 아무 노가리 때까지만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잘려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명은 발전 안 되나 더 되는데 나의 일거리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롱타임 비즈니스 가서 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쇼타임 비즈니스. 짧은 시간에 빨리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플랜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두 줄 마케팅. 그래서 두 줄 마케팅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회사마다 다 틀리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두 줄 마케팅 안에 여기에 장점, 여기에 장점인데 여기에 같이 집어이어나는 마케팅을 추구하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논리죠. 각각의 여기는 각각의 그룹 매출은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바이너리로 집어이어놓으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통째로 이 밑에 들어오고 이 밑에 자리하고 이 위에 사람들도 이 매출을 다 자기 매출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매출이 빨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매출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수입도 빨라지고 많아진다. 이 얘기. 거기다가 바로 이게 글로벌로 한국의 회원 번호 하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사람을 후원했을 경우에 그 나라 사람들의 매출이 바로 내 매출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문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내십니다. 그게 바로 비밀 서류로 시크릿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너스 볼게요. 크게 보면은 팀 커미션 나머지는 전부 다 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만 잘하면 보너스는 성과급이다 말이에요. 당신 하는 거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크릿의 핵심은요. 팀 커미션.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다 따로. 그 대신 우리는 보너스를 수입을 줄 때 매주 주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단위로 정산을 해서 주급으로 드립니다. 매주 주되 요 보너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월급 개념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기에 원인들이 있습니다. 바이너리니까 두 줄이죠.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자기들도 두 줄로 시작하겠죠. 각각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그룹에 의한 매출과 이쪽 그룹의 매출로 양분으로 두 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이 발생됐으면 매주 이제 정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너스를 주겠냐 하면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임 매출을 다 공개한다. 누구나 15%를 주고 무한대수, 무한 누적, 무한 이호를 시켜주면서 누구나 40, 지금은 이제 60BB로 바뀌었어요. 그 대신 오토 10을 거는 사람은 40BB더래요. 그리고 맥심은 한 주에 2,500만 원 이상은 안 줍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 커미션은 항상 소실적 기준으로 줍니다. 많이 발생되는 데는 대실적, 적게 발생되는 소실적이라고 하는데 소실적 기준으로 주는데 항상 500점 단위로 잘라냅니다. 500점 단위로 정산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월시켜줄게 이런 제도를 쓰고 있고요. 소실적 1에 대실적 2의 비율로 차감을 하고 대실적도 남는 게 있으면 이월시켜줄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900이고 6,000을 가져올게요. 500점 단위로 잘라나가는 게 2,500에 잘리는 거예요. 맞죠? 받아먹지 못한 400은 2월씩 준다 이 말입니다.
소실적이 2,500이니까 대실적은 여기서 5,000이 빠지는 거예요. 6,000에서 5,000 빠지면 뭐예요? 1,000점이 이고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받는 보너스는 37만 5천. 자, 그럼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새롭게 일어나는 매출과 2월 되는 매출이 합산된단 말이에요. 그 합산되는 결과를 갖고 다시 누가 대실적이냐 다시 소실적이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소실적 기준으로 500점 단위로 정산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뭐예요? 또 2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내 파트너 누구가 일본에 있는 나카지마 가오로라는 사람에게 사업을 제려놨어요. 그 나카지마 가오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네베토 니카무라 상이나 야마모토 아키라 상에게 소개하고 그 야마모토 아키라 상이 니키 상에게 요시코 상에게 뭐 요다 상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일본 매출이 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이 발랄에 놓이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매출을 공유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일본에 있는 나카지마 가오로가 미국에 있는 마이크에게 사업을 제려놨습니다. 마이크가 뭐 자에게 얘기하고 자시대야 얘기하고 자말하는데 얘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일본 매출이 잡혀요. 그럼 미국의 매출은 일본 매출이 되고 일본 미국의 매출은 뭐예요? 그 위에 달리는 사람 전부 다 자기들의 매출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이고 일본이고 베트남이고 중국이고 막 이 매출이 1,000억이 됐어요. 1,000억 곱하기 15억 150억. 그러면 그 위에 달려있는 한국의 사람이 10,000명이다. 10,000명을 딱 150억씩 좁으면 1,000억밖에 안 일어나는데 10,000명을 150억 좁씩 각각 좁으면 회사는 망하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요 정치를 수행합니다. 요걸 우리는 저주 극점 제도를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극점 최고의 점수를 맥심을 정해놨습니다. 얼마? 25,000달러라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한 주에 2,500만 원이니까 4주 돈 얼마예요? 1억입니다. 1억 이상은 어느 누구도 못 받습니다. 먼저 시작했던 나중에 시작했던 관계없이 주국점의 돈은 무조건 1억이에요. 한 사람이 200억, 300억 못 받습니다. 이거는 맥시멈이 1억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잔잔하게 1억씩 받는 사람들을 많이 좀 탄생시켜보자. 바로 부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게 이 이재들이 이 회사를 만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보너스는 이거예요. 추천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때부터는 뭐예요?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추천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일단 내가 최하 직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천한 그 추천 계획을 타고 넘어가고 첫 번째 직급이 나오는 사람을 나의 일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게요.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을 추천해서 이쪽 길에 한 명, 이쪽 길에 한 명. 이 사람이 내가 사실은 1대인데 이 사람 직급이 없어요. 이 사람이 추천해는 이 사람이 직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직급 아니고 직급 아니고 직급 아니에요. 포지션은 1대, 2대, 3대지만은 직급이 아니기 때문에 내 1대로 인정하는 그 밑에 있는 이 사람을 나의 1대로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소개해갖고 가르쳐줬는데 야 열심히 하네. 억소리 안 믿어. 애들거리면 밑에 안 나와. 근데 이 친구 소개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그럼 난 이 친구 지원하면 도움돼. 왜? 이 친구는 1대로 잡히는 직급이 이해되세요? 이것은 우리는 뭐예요? 앵커라인을 파고 들어간다 이 얘기를 들어보셨죠? 내 바이너리 특징상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 앵커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을 지원하고 돕는 게임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조아라 사장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속초 그룹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 위에 한 10단계가 있다. 열심히 안 한다. 그래도 조아라를 다 물려치고 조아라는 속초예요. 속초에 갖고 지 혼자 밥때 내가 먹었으니까 물에 한 그릇 먹고 그래 지원하고 하는 여러분 아세요? 조아라 사장이 요번에 저희들 게스트로 와서 스피치 한번 들어보니까 속초에 속초 파트너들 너무 자기한테 소중하고 속초 사장을 도와주고 싶어 더 감동을 근데 아무도 밥 먹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밥때 돼갖고 자기가 한국에 가고 어떻습니까? 그 우물하게 사진 한 번 찍고 지 혼자서 물에 묻고 마치 미팅 갔다 얘네들 보여지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1대가 되는데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내가 이 사람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대가 중국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얼마씩 받아요? 1억씩 받죠. 1대에 20%를 내때 보여야 됩니다. 이분이 받아가는 팀 커미션의 20%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 파트너가 돈을 팀 커미션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뭐예요? 내가 받는 로얄티가 높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내 파트너가 잘 되게끔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스폰서를 도와줘야 된다야 안 도와줘야 된다. 자, 이분이 1대예요. 이분이 소개한 이분들 나에게 2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받아가는 팀 커미션의 10%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 1대와 손을 잡고 2대를 도와라 이 얘기입니다. 3대, 4대 10% 드리겠다. 시간이 지나면요 10년, 20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 산하의 80여 나라들이 오픈되는 순간요 여기 있는 30명은 전부 다 중국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요 30명이 중국점에 도달할 때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추천 배정을 보아서는 3억 2천. 나 팀커미션 1억에 이거 3억 2천.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내 거를 펼치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요 새롭게 추천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데 최고 1, 2, 3, 4, 5, 6, 16번까지 전부 내 그룹이죠. 그죠? 이 아래에 어디에 추천하든 내가 추천할 수 있어요. 네. 일본에 오픈했습니다. 야마모토 아키라 상을 오픈했어요. 야마모토 아키라 상을 사업을 하겠죠. 일본 사업. 지금 야마모토 아키라 상은 오사카에서 로얄입니다. 그 로얄 밑에 부른 적 3명 있어요. 그러면요 야마모토 아키라 상이 직급이 되는 순간 다시 일대가 다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니가 막 중국에 오픈했어. 비단 장사 왕상 오픈했어요. 왕상은 옆에 천사랑 피사람이 막 쌓아내갖고 이분이 직급이 되는 순간 뭐예요? 다시 일대가 시작. 새로운 나라 하나가 오픈될 때마다 한 사람씩만 후원해갖고 그 사람을 중국 정도로 만들면요 여러분들은요 최하 한 나라에 한 사람씩만 후원해도 여기에 15명이 딱 고진 잡히면요 1억 6천이라는 수입 고정적인 로얄티가 생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는요 누구에게나 1억이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능력을 갖고 가는 보너스가 추천 매칭 보너스입니다. 세 번째 보너스는요 이것 때문에 시크릿이 빨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크릿이 왜 빨리 도움이 되느냐면 선거 보너스가 같이 성취되는 주에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빨리 됩니다. 자 볼게요. 선거 보너스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11단계가 있습니다. 요직급이 되는 주에 이걸 주겠다. 우리 주급이라고 했잖아요. 성취되는 주에 준단 말이에요. 12만 5천 원부터 시작해요. 10억까지 11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됐어요. 3주를 입을 시켜주고 4주를 합산해갖고 평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8월달입니다. 8월달. 지금 8월달이잖아요. 그죠? 8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요거를 합산해갖고 4주를 합산해갖고 여기 어디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보너스를 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8월달입니다. 5주부터 이제 9월달으로 가져갈게요. 8월달이 딱 끝나면은 9월달 되면은 다시 제로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반 회사들이. 그리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게 그게 바로 월말 마감이란 말이에요. 그 월말 마감을 하는 회사들은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은 내가 모자라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죠? 이런 구조 속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월초가 되면 다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월말까지 해라는 게 아까우니까 이거 일부분 모델을 걸 채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재기 배팅이 필요합니다. 들어간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냐면은 3주 매출을 2월 시켜준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주가 9월 첫째 주예요. 9월 첫째 주가 딱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합산한다 이 말이에요. 8월 첫째 주 매출이 없어지면서 8월 둘째, 셋째, 넷째 매출을 안고 늘어와갖고 9월 첫째 주 매출하고 이렇게 합산해갖고 평가한다 이 얘기예요. 9월 둘째 주가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셋째 주가 되면 이렇게 된다. 무슨 얘기냐? 선거 보너스만큼은 한 번 매출 잡아줬던 거를 4번씩 잡아줬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 곧 망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한 번 매출 잡아줘갖고 이미 성급을 평가해갖고 보너스를 줬는데 그게 3번, 4번까지 다 잡아줄 거냐. 이 회사 이래 안 망하느냐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야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돈에 밝다 그랬잖아요.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 아니, 뭔지는 뭐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사재기나 배팅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예. 네트워크 마케팅 오래 한 사람 집에 제품 사린다 그랬죠? 회사가 사람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월말 마감하니까 오전에니까 요거만 더 채우면 보너스 요거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제 딸이 중학교 때 제가 뭐 했지 아세요? 작년에 결혼할 딸을 위해서 내가 킹쿡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그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해되죠?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가 6대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이 오염된 집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무슨 환자도 안 하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필요 없다. 제가 여기서요 엄청난 비전입니다. 더 이상 한국 땅 이외는 글로벌로 나아갈 수 못 간다는 그 단점을 발견해서 제가 사업의 메리트를 잃었는데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요 말하지 못하는 진심이 있습니다. 사업은 기간이 크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주위에 얘기하는데 내가 월말에 마감해갖고 이런 구조에 92% 정도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이 사업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진심.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오래 한 사람 집에 가면은 제품 사이에 있고 아침만 되면 비누로 공장 담아와갖고 들고 나와갖고 지인들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엄마 제게 사장한테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금조에 몇 남편이가 안 보고 뭐 보혈하면 바로 집에 안돼 막 이래 얘기하고 갑자기 막 뭐냐 보혈을 막 이러고 사줘. 자 유지 보너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보너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이 삼각형 구조에서 모이게 있습니다. 이 삼각형 구조에 누구나 여기에 올라가고 싶어요. 여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기득권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요, 이 타이밍 아니면 절대로 못 올라가요. 정보가 전해질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관심한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을 가져도 이때 딱 받아들이면 여기에 가는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요, 대중화 안 되었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왕따당하기도 하고 남으로부터 오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뭐예요? 이 타이밍에 놀아올 때 걸립니다. 그때는요,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만내라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부터 이기가 위해서 보입니다. 이 타이밍이 딱 지나면 누구나 아는, 암에 누구나 알듯이 앞으로 사우나 가면은 파란 소금통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기가 누구나 시크릿 소금 좋은 거 아는 걸 타이밍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사업성은 없어집니다. 제품 좋아서 쓰는 소비자 중. 이건 제가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삼각형이에요, 그죠? 아메를 제가 했기 때문에 아메 얘기를 할게요. 아메가 5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메에 처음 선점했던 사람은요, 1년에 300억에서 500억의 수입을 받습니다. 자, 한국 아메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한국은 언제 돌았느냐 하면은 91년도에 한국의 아메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이렇게. 한국의 아메가 돌기 전에 이미 80개국이 오픈된 상태에 돌았습니다. 그러면 80개국의 매출이 대한민국 아래로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요, 한국에 선점해놓은 사람, 초창기에 해놓은 사람들은 지금 얼마 버느냐? 30억에서 50억을 벌어요. 왜 이런 결론이 났어요? 한국에 1조 매출이라는 소비자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시크릿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기 미국과 멕시코 오픈하고 바로 이 포지션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에 오픈되는 나라는 두 나라 빼뿐인데 앞으로 오픈될 수많은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가들의 매출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포지션에 한국이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더 특이한 거는 이미 40개국에 900개 매장을 통해서 1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소비자 유저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메리카 한국 들어올 때 1조라는 소비자 시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상태. 그리고 회사가 성공할지 뭐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니까 1조의 매출이 일으켜지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받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크릿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1조의 매출과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매출을 바치는 그 포지션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시크릿 한다는 자체가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업성을 띠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요, 시크릿을 통해서 1년에 300억씩 500억씩 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슴 뛰고 잠 못 자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려요. 비전을 못 보면 뭐예요? 전혀 안 돼요.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연애 결혼 안 했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할 때 애기 아빠가 너무 모시고 도왔죠. 그래서 결혼했겠죠. 또 보고 싶죠.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죠. 그죠? 왜? 좋으니까.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잠 못 자듯이 내 남자가 너무나 내 인생에서 비전이 있는 파트너, 인생의 동반자를 느끼는 순간 어떻습니까? 가슴 두근거리고 떨리고 잠 못 자는 날에 연습이 되겠죠. 시크릿이 타이밍. 시크릿이라는 비전을 아직도 모르고 잠 잘 온다. 그 사람 아직 시크릿을 제대로 모르고. 잠은 자고 싶은데 이게 잠이 안 와. 이게 미치겠는데요. 그런 날에 연속이 되시는 분들은요, 시크릿 비전. 지금 대한민국이 저 타이밍이 때문에 정말로 높은 나라. 자, 40개 나라 들어가 있는 나라들에 한국은 로드샵 자체가 없었던 나라들이죠. 근데 네트워크로 출발하면서 한국은 다이렉트로 출발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뭐야? 전부 다 네트워크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저 포지션을 가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위에 있는 빙산의 크기만 보고 모여 빙산을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크릿이라는 존재를 아메 뉴스기는 헐라이프와 애터미크하고 비슷하지 똑같이라고 했습니다. 천만에 보면 만에 펑뜨. 무슨 얘기냐? 이 물속에 있는 빙산의 크기를 파악할 줄 알아요. 시크릿의 크기와 비전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크릿 is different. 시크릿은 다른 내도하고 비교도 안 하는 특별한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통령 같은에서 성공이라는 의미 주변 사람의 삶에 개입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축복이 될 것이며 축복으로 다른 것이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나 시크릿이라는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크릿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와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 금수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받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시크릿을 수단을 찾아가죠. 자,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박재창 사장이 아메에서는 내 파트너였지만은 세월이 지나가 내 스폰서가 찾아와가 내가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제 삶이 통째로 바뀌어졌는데 이건 인생 역전이 아니고 몇 번의 역전인지 수도 구분도 안 돼요. 내 자식들까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나에게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친구를 떠나갖고 너무너무 나는 어린이를 보는 거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이 따릅니다. 그런데 떼서 가지고 애서 가지고 요 말하는 사람이 95%예요. 나는 너무 좋아가는데 뭐예요? 돌아서는 순간 왕따를 시키고 뒤에 그 화살 쏘는 거 있잖아. 듣기 싫은 얘기 막 말도 막 비꼬면 투부터 시작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기분 나쁜 거. 근데 화살을 쓰고 소재끼는 거야. 그게 95%의 사람이. 그런데 그 95%의 소화되는 화살 때문에 맞아가 죽어버린 사람. 처음에는 뚜껑 열어놓고 시커리가 부지부지 많이 뛰다가 한 방 맞고 두 방 맞고 세 방 맞고 네 방 맞고 그런데 세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성공 안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올 거다. 당연하지. 내가 시대를 앞서가는데 시대를 앞서가면 그런 거 있잖아. 시대를 앞서가면 못 따라온 사람들이 욕 그래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하다고. 자,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평범하게 살기는 그것부터 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했듯이. 그런데 세월은 저는 제 중학교 때부터 저희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 어린 나이부터 이거였어요. 모든 것은 시간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고민이 생겨 모든 것은 시간의 얘기다. 고민이 생겨도 시간의 얘기가 다 얘기거든요. 오늘 억수로 급했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건 급한 일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급한 일에 투자하는 게 나는 이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한데 나 정말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데 가진 건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주의 환경도 안 된다. 그런 분들에게 시크릿 사업은 저희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시크릿 잘하는 방법. 왕도는 없습니다. 일단은요, 시크릿 잘하는 방법. 첫째, 알아본다. 알아보고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알아보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독서실에 가서 독학하는 공부가 아니고 시크릿 모임이 있는 미팅장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에 꽉 차고 믿음과 확신이 강해지면 입이 가만 안 있게 됩니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알아먹는 사람은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뭐야? 내가 아니 됐네. 패스. 그거를 패스 못 시키고 네가 왜 그럴 수 있노? 니네하고 친구를 않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친구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런 친구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친한 경우예요. 소주 한잔 먹고 남자들끼리 이래 술 취해갖고 이거 구부러지자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야 친구야 내가 친구 친구 알자니까 그래 친구 맞지? 친구야 내가 혹시 잘못되면 일찍 세상 떠나가라 우리 마누라고 우리 아버지 챙겨 줄라니까 걱정하지 마라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친구야. 이 그런 그 친구예요. 시크릿 들고 들어가는 순간 도망가고 있어요. 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요. 영혼의 흙수저로 산다면요. 여러분 자식부터 영혼의 흙수저 금수저로 바꾸려면 받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믿음과 확신을 계속 가지시고 그러려면요. 책을 읽으십시오. 둘째요. 시스템에 본인 공부를 담가보십시오. 그 시스템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와우. 그리고 이런 미팅에 하는 사업성이 그리고 이벤트로 하는 1박 2일 생각 이런 데 빠지게 하십시오. 거기에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히 몸을 담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인자들이 저절로 그게 완성강에 됐을 때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게 되고요. 그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온다는 이유가 정말로 강원도에 사바람 파트너들 성공시켜주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뒤에 전부 다 레드 다이몬드 크라운 로얄 돼갖고 어때요? 강원도의 발전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래 했죠. 감사합니다.